본인이 지금 이재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자기가 그걸 마치 세종대왕처럼 지켜내는 사람인 것처럼 등치시키는데 너무 설득력 떨어지고요.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그냥 아주 화를 낼 일입니다. 조희대가 자기를 언급하다니 이렇게 꼭 혼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 조직법으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가 뭐 내란재판, 뭐 전담재판부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런 법으로 사법개혁을 하려는 것 자체가 왕권 강화하는 거 아니냐 너네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대법관 한 명이 연평균 3,000건을 처리한다. 그래서 사건 하나에 7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법원장이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법관들이 처리할 수 없는 건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합리적인 거지. 대법관 관련해서 국회에서 무슨 논의만 하면 사법권 침해라는 등. 양승태는 구속도 됐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수사해가지고요. 대법원장 구속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희대를 지금 구속시키겠다는 겁니까? 검사들이 개긴다고 한다면 조희대는 대들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무슨 말을 했는데 저는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무슨 세종대왕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쏭달쏭하게 국민들을 어지럽히는 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또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사소한 거 하나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시면 뭔가를 읽는 것을 알 수 있죠. 저게 이제 프롬프터라고 하는 겁니다. 프롬프터는 화면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원고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를 보지 않고도 그 프롬프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건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아마 무식해서 그랬을 거예요. 원래 프롬프터는 카메라 위치에 있어요. 그래야 원고를 안 보고 카메라를 보고 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프롬프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야 머리 좋네 저걸 다 외웠네. 지금은 이제 다 알죠. 그런데 프롬프터를 보면서 하는데 프롬프터를 카메라 아래에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것도 뭐 고개도 왔다 갔다 하더만. 그러려면 그냥 보고 읽으면 되지 왜 프롬프터를 쓰는가. 저는 저 사소한 것 같지만 참 멍청하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나는 너희들을 아래로 보고 있어. 시종일관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고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본질적인 문제로는 세종대왕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아니 뭐 세종대왕이 훌륭하다는 얘기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해요. 그러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죠.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목적도 없이 이야기하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죠. 그건 누가 봐도 3살 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너네가 지금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 때 저런 얘기를 했으면 윤석열이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주놈이 꾸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란에 있어서 국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나서 세운 정부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거고요. 저도 똑같은 방법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법관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가장 국민의 불씨를 초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지기현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듭 말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법관들이 그래도 존경을 받았던 것은 양심과 법률에, 특히 헌법에 따라서 그래도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일부 법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원에 그런 법관들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든 법관이 잘못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를 비롯한 몇몇 판사들이 이미 정치에 줄을 서고, 특히 윤석열 내란 수계와 한통속이 아니냐는 자괴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희대 사법 쿠데타 조희대, 아니 진짜 왕자 써놓고 대한민국을 지 멋대로 지배하던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한마디도 못한 자 아닙니까? 양승태가 저질렀던 사법농단 때도 조희대는 그 옆에 있었고요. 본인이 윤석열한 대법원장 된 다음부터는 아예 왕노라는 윤석열에 대한 충성만 다하던 자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왕 노릇하려는 것처럼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12.3 내란 때도, 서부지역 폭동 사태 때도 조희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가 조희대는 역사상 가장 불법 정치를 한 사람이다. 판사 중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데, 참으로 너무 뻔뻔한 사람입니다. 예. 본인이 지금 이재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자기가 그걸 마치 세종당처럼 지켜내는 사람인 것처럼 등치시키는데 너무 설득력 떨어지고요.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그냥 아주 화를 낼 일입니다. 조희대가 자기를 언급하다니. 이렇게 꼭 혼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 조직법으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가, 뭐 내란 재판, 뭐 전담 재판부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런 법으로 사법개혁을 하려는 것 자체가 왕권 강화하는 거 아니냐, 너네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세종대왕을 저희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 때의 왕정국가하고 지금 민주공화국하고 어떻게 등치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제약을 합니다. 자, 법원 지기현 판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을 쭉 해보니까 내란 수계 맞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뭐 그냥 좀 봐주고 싶어. 한 징역 1년 정도 하지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을 봤더니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국회가 만든,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만든 법에 의해서 판사들의 재량이 다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럼 뭐 상권분립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철저히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존재 위에서 자기들의 독립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우리들에 대해서 간섭하는 건 다 상권분립 위반이야,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아이고, 대법관 증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됐던 거고요. 제가 법조기자들 할 때 판사들 만나보잖아요. 자기네 과로사 할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는 국민들이 애타게 그 재판을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대법관 한 명이 연평균 3,000건을 처리한다. 그래서 사건 하나에 7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법원장이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법관들이 처리할 수 없는 건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합리적인 거지. 대법관 관련해서 국회에서 무슨 논의만 하면 사법권 침해라는 등 이게 무슨 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실은 제가 헌법학자들도 만나면 되게 어이없어 하거든요. 지금 대법원이 보이는 이 행태는 도대체 뭐냐,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는 너무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석 교수님 같은 분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펄펄 뛰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과연 지금 사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기득권 카르텔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모습이냐, 좀 돌아보라, 이 따끔한 충고로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부당한 권력과 탐욕스러운 대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주권과 민주적 통제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그래서 사법부 권력 창출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헌법상도 그렇고 자연법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국민이 창출해 준 겁니다. 다만 국민은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뽑아서 사법부가 임명된 권력인데 자본과 권력부터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이 권림하는 것을 행정입법이 또 통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고 지가 멋대로 지금 이재명이 왕입니까? 국회가 왕입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처럼 쿠데타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토론하고 논쟁해서 다수의 권력을 선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의견이야 낼 수는 있지만 니들이 지금 왕으로 우리를 지금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죠. 대법원장 조희대가 세종대왕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조희대에게 저도 세종대왕의 말씀 한마디 들려드리고 싶네요. 모든 것은 적기가 있다. 무엇이든지 적기에 행하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지금 물러날 때입니다. 아주 적기입니다. 지금 조희대 30일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그 전에 그만두고 30일 날 청문회에 나와서 사실을 밝히면 그나마 조금 동정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안건 통과가 됐죠. 한번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법원, 사법체계가 몽땅 내란법을 지키는 쪽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날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사법과 권력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 권력 지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을 일환으로 이 같은 서면을 제출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조희대 30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나올까요?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두고 언론을 좀 지적해야 되는 게요.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사상 초유. 사상 초유라는 표현을 막 붙이더라고요. 마치 민주당이 굉장히 폭거를 한 것처럼 법원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법부를 완전히 뭉개려고 하는구나. 뭐 입법 권력을 가지고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을 보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저런 결정을 한 것을 당 지도부와 일절 연락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톤다운을 하려고 지금 당 지도부는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런 기사를 막 내더라고요.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호도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개입을 해서 삼권분립의 선을 넘었으면은 국회가 물어야 됩니다. 국회가 묻는 것은 국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대법원장한테는 질문 못합니까? 대법원장은 무조건 다 착하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해요? 이미 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국회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사법부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론들도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무슨 사상 초입니까? 양승태는 구속도 됐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수사해가지고요. 대법원장 구속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희대를 지금 구속시키겠다는 겁니까? 제발 좀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말살,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또 심지어는 한덕수랑 협잡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니 대선 후보를 말살하고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는 팩트이고 한덕수 정상명 등과 만났다는 의혹은 아직은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니 이건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아니 시중에 장사하면서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요즘에 사법부나 조의대 행태에 대해서 웬만한 중도나 합리적인 보수분들도 이건 아니지. 조의대가 심했지. 이틀 만에 재판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날리고 소부에 해부되어 있는 걸 2시간 만에 뺏어가 버리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못합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뭐 조의대 오면 뭐 거기서 구속이라도 시킵니까? 제가 고발했는데 수사도 안 하던데요 보니까요. 묻는 민주주의는 묻고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뜬금없이 세종대왕 얘기를 꺼낸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수향님, 조의대는 지금도 왕정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윤석열을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까? 조의대도 그랬나 봐요. 통일교도 윤석열한테 주는 돈은 왕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부산이대희님, 왕조 국가하고 공화정하고 같은가? 참 이상한 논리라 못 알아듣겠네. 하평파님, 야 하평파님 오늘의 댓글입니다. 나란 말씀이 희대와 달라. 아, 천재다. 나란 말씀이 대단하시죠? 기대와 달라. 아유. 나란 말씀이 희대와 달라. 아, 아무튼 뭐 청문회 나오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런 생각 하겠죠. 뭐 내가 안 나온다고 구인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뭐 강제 출석시키겠어 이렇게 버티겠지만 사법부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진실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이고요. 그 국민의 힘 말고 빨리 진실을 밝혀야죠. 이제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어둠과 거짓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청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마지막에 잘 정리를 못하면 다 무너져요. 특히 바퀴벌레 같은 것들은요 한 마리도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마리 남겨놓으면은 이게 금방 새끼를 쳐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번식하거든요. 바퀴벌레는 끝까지 죽여야 됩니다. 밟아서. 대충 뿌려도 안 돼요. 완전한 청산.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반드시 저자들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짧게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이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문 날짜를 26일인가? 네. 잡았더라고요. 신문 날짜를 원래 안 잡고 보석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신문 날짜를 굳이 잡은 이유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본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니까요. 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공판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보석 신문을 위해서 넌 나올 거냐?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을 못 가는데 보석 신문을 위해서는 법원에 나올 건지 이건 법원으로서는 체크해 볼 만하죠. 예. 근데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오고 서류만 해가지고는 인용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얘는 지사할 때는 다 나왔어요. 네, 아마 나올 거예요. 아주 남루한 행색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건강 핑계로 10번이나 연속 불출석을 했다 재판에. 저는 진짜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최악인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윤석열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하급 정치인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이 와중에 또 보석해가지고 보석하기 위해서 밖에서 나온다. 이 진짜 뭐 앞으로 역사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 망신을 시킨 정치인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리도 없겠죠. 제2의 지경 같은 짓을 또 저지를 판사는 없을 것입니다. 예. 뭐, 그건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전두환, 노태우,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하고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주인 걸 그것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천인군 악행이지만 그걸 빼고는 정치 형태나 불법 비리 형태로 치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합친 것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윤석열, 김건희는. 비교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보석 신문에는 나온다. 저는 이제 윤석열 어차피 보석은 안 받아들여지겠죠. 네, 기억될 안 겁니다. 받아들여질 거고 네. 곧 윤석열 수의 입고 출석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모레죠? 출석하는데 법원이 중계를 촬영을 허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가 수의 입고 나옵니까?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기 옷을 입고 나오게 나와요. 배려해 주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네. 있다. 법정 안에 들어올 때는 본인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엔 수의였는데 요즘은 평상복을 입고 나옵니다. 수갑은? 수갑은 풀고 입장할 땐 풀고 들어가죠. 예. 이 배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수의 입고 우리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출석하는 모습이 네. 기억에 있는데 전두환도 그랬었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바뀌었군요. 네, 예.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거 빨리 끄집어내서 딱 공개하면 저는 그 순간에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10번이나 이렇게 출석하지 않고 조사도 안 받고 그러는 자가 자기 보석하겠다고 그것도 신문에는 나오고 저런 모습을 그러니까 좀 이제는 술 마신 지 오래돼가지고 정신이 좀 언제나 돌아올 법도 한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제가 보기엔 지금 변호사들 통해 가지고 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든 총동원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한 것도 그렇고 뭐 헌법소원 하자는 것도 그렇고 변호사들 그렇게 많이 선임돼 있으니까 다 각자 아이디어 하나씩 가져와서 어떻게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와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여요. 그냥 뭐 본인의 권리니까 하는 건 좋은데 뭐라도 하여튼 하여간 다시 직위원 탈옥 사태가 재발되는 순간 국민들 법원을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네. 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금도 일입니다. 직위원이 침대 재판하고 있는데 보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마 윤석열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으로 자기를 구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청계천까지 끌고 와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돈도 받았죠. 가스라이팅도 되어 있고 극우 세력이 있다 자기들을 비호해 주니까 별별 짓을 다 한다. 정말 저는 창피한 일이다. 윤석열 보석 신청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라는 거 들을 때마다 그 본인들 때문에 지금 군인으로서의 삶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적극 가담자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지금도 트라우마 치료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야 과거에 누렸던 권력과 돈으로 엄청난 호화 변호인단 사서 요리 빠져나고 조리 빠져나고 온갖 법기술을 다 쓰는데 정말 최소한은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국방부 장관, 이런 군 통수권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군에 가 있는 군인들과 그리고 군에 가족을 보낸 가족들이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최혜병 사건도 문제이지만 이 두 사람이 한때 이 많은 군인들의 수장이었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처럼 3부로 할 거거든요. 2부에 주불리의 손자병법 그리고 3부는 또 강기정 광주시장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변함없이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한학자 학교 입학 내란 세력 끝까지 완전 척결. 네. 한학자의 구속은 상당히 의미가 크지요. 오늘 이것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